자, 오케이. 숙제한 거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워크북 254페이지 1084번 문제를 봅시다. AB 길이가 4루트이고 BC가 5고 CA가 10, 루트 17. 삼각형 ABC에서 AB를 3대1로 내분한 점을 D라고 하자. 그래서 점 D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2라고 했을 때 D2의 길이가 이렇게 되면 요거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요게 나중에 이제 수원을 배우면은 넓이로 풀 수도 있는데 아직 뭐 수원을 배우기 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으로 이제 얘를 옮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요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B점을 만약에 뭐 원점이라고 한다면 좌표 평면에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길이가 5기 때문에 얘가 B를 원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얘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5만큼 가니까 얘는 5,0이 되겠죠. 5,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의 좌표는 모르는데 지금 이제 A, B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 4루트가 되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 4, 16 곱하기 2니까 32가 되죠. 그 다음에 또 AC 길이가 나왔으니까 AC 길이는 A-5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B제곱 요게 지금 양변을 제곱을 하니까 이게 17이 나오죠. 그래서 1번식이랑 2번식을 연립을 해주면,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전개를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플러스 B제곱은 17이 되고, 그래서 여기 식을 그쵸? 이제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면, 다시 한번 쓸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2니까 요거를 빼주면, 그러면 얘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10A 그리고 플러스 25는 이게 마이너스 16이죠. 그러면 일단은 A가 나오지. A가 지금 좌표가 잠깐만, 근데 이게 분수가 나오네. 30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32. 32구나. 32. 쏘리. 32가 되니까 얘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15. 그쵸? 그래서 10A는 40이니까 A가 나오죠. A 좌표는 4가 되네. 그리고 대입을 해주면 B제곱이 16이니까 B좌표도 4인가요? 자, 그래서 이제 A의 지금 이제 X좌표, Y좌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D의 길이를 구해라. 그래서 두 점을 3대1로 내분한 내분점이니까, 그러면 4랑 0을 3대1로 내분한 내분점이니까, 일단 두 개를 더한 거 분의 X자로 더하니까, 일단은 좌표가 둘 다 같은 좌표죠. 1,1이죠. D좌표 나왔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D의 길이는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치? 1,1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자, 끝까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거의 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거리를 구하면 되죠.
자, 오케이. 됐나? 자, 그 다음에, 요거 바로 아래 문제야. 1085번. 아, 87번이요. 잘못. 87번. 1087번 문제를 보면은요. 자, 일단 이차함수 포물선이 있는데, 여기 이제 1차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이 루트5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그래서, 일단 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y는, 일단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요게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꼭지점이고, 최고점 계수가 이제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자, 포물선 위에 동점이 있고, 또 점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a의 거리의 최소값이 루트가 되도록.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기울기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y절편이 이제 막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지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2차 함수 포물선 위에 이제 어떤 점이 막 움직이는데, 이 점까지, 직선까지 거리.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뭐, 요런 거는 거리가 아니고, 제일 짧은, 최단 거리. 이게 이제 거리가 되고, 이게, 그리고 이제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이 이제 이게 평행하지 않으면은 거리를 못 구하죠. 이게 딱 거리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평행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행한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점을 잡아도 거리가 다 같죠. 이게 항상 최단 거리. 제일 짧은 거리가 거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바로 이 직선과 접하는 그 포물선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2니까 이 접할 때가 제일 결론적으로 짧게 되죠. 이게 왜냐면 이제 그림을 그려봐도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이제 벌써 거리가 이만큼이 되고, 그죠? 얘도 이제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면은 접할 때가 제일 짧은 거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접할 때 그때가 동점, 거기 위치를 했을 때가 제일 짧은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얘가 지금 y는 2x 플러스 a고, 얘를 모르니까 얘를 뭐 y는 2x 플러스 뭐 b라고 한다면, 일단 얘랑 일단 접하니까 이 포물선이랑 직선이랑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쵸? 연립을 해주면 일단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2x 플러스 b가 되죠. 그래서 이거 지워지고 넘어가면 x제곱, 그 다음에 이제 3 마이너스 b는 0인데, 얘가 접할 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판별식이, 그죠?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b가 3인 경우죠. b가 3인 경우에 얘가 이렇게 접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y는 2x 플러스 3이랑 y는 2x 플러스 a랑 그때 이제 거리 최소값이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다 거리가 같긴 하지만 이제 제일 쉬운 점을 잡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y절편이 지금 3이기 때문에, 그쵸? 0,3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a는 0, 그리고 0,3에서 여기까지 이제 거리를 구해주면, 그러면 루트 개수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대입을 하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3 플러스 a, 요게 루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a 마이너스 3이 양변을 곱하면 5가 나오니까, 그럼 a 마이너스 3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죠. 그래서 a의 값이 2개가 나오겠지?
자, 그런데, 잠깐만요. A가 직선. 그쵸. 근데 이게 일단은 뭐 얘가 만나면은, 거리를 못 가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제 A가 넘어가면은 8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8일 때는 이 포물선이랑 만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거리를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인 경우가 맞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할 때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할 때 접점에서가 제일 짧게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네.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석 워크북. 18번. 자, 워크북. 36페이지 18번 문제 봅시다. x절편이 소수이고 y절편이 양의 정수인 직선 중에서 4,3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를 구해라. 그래서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었는데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죠.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그렇죠? 그래서 x절편은 a라고 하고 y절편은 b라고 한다면 이런 식이 나오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 4,3을 지나기 때문에 4,3을 대입을 하면은 식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a와 b의 관계식이 나오지. 그 다음에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b분의 3은 넘어가면은 1-a분의 4가 되니까, 그러면은 얘는 뭐 통분하면은 a분의 a-4죠. 그러면 요거 양변을 똑같이 이렇게 뒤집어주면 3분의 b는 a-4분의 a. 그 다음에 b는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저기 3을 곱해주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수 형태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a가 여기서 소수, 그쵸? x절편이 소수고 a가 소수고, a는 소수고, 그러면 이제 b는 양의 정수니까 자연수죠.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형태가 지금 분수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 그냥 풀어도 되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가분수 형태니까 얘를 대분수 형태로 한번 고쳐보면, 여기 이제 3이 들어가고 빼주면은 이제 요게 나머지죠. 그리고 요게 몫이 되고, 그래서 얘는 3과 a-4분의 1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제 얘가 b가 자연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분자가 결국에는 분모의 약분이 돼야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a-4가 이제 12의 약수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a-4가 12의 약수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a-4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1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2가 될 수 있고, 뭐 3, 4, 6, 12 뭐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한번 비교를 해보면 a는 그러면 5랑 6, 그 다음에 7, 8, 10, 16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a가 소수라고 나왔으니까 요거랑 요것만 되죠. 그래서 이제 안에 결국에는 대입을 해주면 a가 5일 때는 대입을 해주면 이게 b는 15가 나오죠. 그 다음에 a가 7일 때 대입을 해주면 3분의 여기 약분되니까 7, b도 7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쌍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x절편이랑 y절편 모르니까 이렇게 둘 수 있고, 4,3을 지나니까 관계식 나오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혹시 질문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 숙제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마 두 단원이 끝나서 아마 테스트지까지 있을 것 같은데, 연휴 동안 열심히 수학만 공부를 하겠네, 지금.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 2단원까지 그러면은 잘 했고요. 3단원을 봅시다. 원해방정식. 그쵸, 원해방정식도 약간 좀 내용이 많죠? 이것도 좀 양이 많은데, 같이 한번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원이라는 게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중심의 좌표를 만약에 이제 a, b라고 하고 여기 위에 있는 동점을 x, y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그쵸? 거리가 일정한 애들의 모임이니까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원해방정식의 표준형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표준형이 되고, 얘를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은 이제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x,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그게 어쨌든 이제 x 앞에 어떤 개수가 있고, y 앞에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형태가 이제 원해방정식의 일반형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왜냐면 양변에 같은 수를 뭐 나누거나 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뭐 똑같이 뭐 2라든지, 똑같이 3이다, 이러면은 이제, 똑같이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건, x제곱, y제곱 앞에 일단 개수가 같죠. 그쵸? x제곱, y제곱 앞에 개수가 같은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없죠. 요런 항은 없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하에서 배우는데, 이제 x제곱, y제곱 앞에 개수가 다른 경우가, 이제 타원. 그래서 다르면서 부호가 같으면 타원이 나오고 다르면서 부호가 다르면은 쌍곡선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요거, 그리고 x제곱 y제곱 항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은 포물선이 나와.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 형태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좀 원에서 많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또 이제 다시 기하에서 배우고 2차 곡선 해가지고 이제 기하에서 배우고, 아무튼 원 같은 경우는 얘가 앞에 개수가 같고 x, y 항이 없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만약에 다시 이제 그 원해방정식을 다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반형을 표준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이제 고쳐야 되죠. 근데 얘가 반의 제곱 이렇게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얘도 반의 제곱 더하고 빼고,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넘어가면 이제 얘가 되죠.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어쨌건 얘는 이제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고, 이제 여기다가 루트를 취한 게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이만큼이 이제 양수라면, 그죠? 요만큼이 양수가 된다면 어떤 이제 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실원이라고 하고, 원래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원이지. 근데 얘가 만약에 값이 0이 나온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면은 실원, 어떤 원이 나오고, 이게 만약에 0이 나오면은 그때는, 왜냐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딱 그 0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얘도 0이고 얘도 0. 그러니까 x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그러니까 이런
딱 점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점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결국에는 이 점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값이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0보다 작게 나오면 이제 이대로 원이 안 생기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허원, 실제로 없는 원이죠. 그래서 요거의 이제 부호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요거 뭐 보기 문제는 한번 숙제로 한번 풀어 보시고요. 자, 바로 필수 문제를 봅시다. 일단 1번을 보면 일단 지금 두 점의 좌표가 나왔죠. 두 점의 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이제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래서 지금 A좌표가 1,2고 B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결국에는 두 개의 딱 이제 가운데 있는 중점이 바로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얘는 루트 2는 4, 2는 4니까 루트 8,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8, 이런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세점의 좌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그 중3 때도 배웠었는데 이제 점이 3개 있으면 이 점 3개는 어떻게 그리건 얘는 무조건 한 원이 있는 거죠. 이게 막 이렇게 뭐 모여있게 그리던지 아니면 뭐 퍼져있게 그리던지 하여튼 얘는 점 3개는 무조건 한 원이 있는데 이제 그게 점이 4개인 경우가 이제 이렇게 한 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점 4개가 한 원이 있는 경우, 뭐 이렇게 뭐 원주각이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사각형을 뭐 그렸을 때 얘랑 얘를 더하는 게 180이 된다. 뭐 이런 거 이제 뭐 그런 거 4점이 한 원이 있는 조건 이런 걸 배웠었고, 그래서 아무튼 3점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한 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을 3개가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점과좌표 할 때는 이제 그 중심을 좌표를 뭐 이렇게 a, b로 잡은 다음에, 그죠? 잡은 다음에 여기서 ABC까지 거리를 이제 구해서 3개 거리가 같다. 그래서 식 2개 찾아가지고 했었는데, 그렇게 풀어도 되고,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으로 푸는 게 좀 더 낫겠죠? 식이. 그래서, 얘도 이제 이차함수랑 비슷하게 표준형으로 쓰면은 좀 식이 좀 복잡해지니까, 일반형으로, 그쵸?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요렇게 둔다면, 그러면 이 점 3개가 이제 딱 이렇게 한 원이 있기 때문에 점을 대입을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제곱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나마 계산이 낫고, 그래서 아무튼 점을 3개를 대입을 해주면 일단 얘는 1번식 3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요게 되고, 그 다음에 2번식이 얘도 10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3번식이 4a 그리고 플러스 c는 4, 4, 16 마이너스 16, 그쵸? 이렇게 되죠.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이게 문제가 좀 많고 하니까 네가 이거 남은 거를 계산을 좀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이렇게 합시다. 이게 또 유제를 풀고 하면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하니까 요거 일단 끝까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거 계산하고 답까지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야, 튕겼네.
오케이. 왜 그런 거야? 이게 방전이 됐는데 다시 켰더니 업데이트를 시작해서 업데이트 끄고 왔어. 괜찮아, 이제,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충전기 꽂아놓은 줄 알았는데.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서, 일단 그 식은 잘 썼는데요. 답 쓸 때 여기 이제 옆에 보면은 네가 y 플러스 1 제곱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중심의 y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이죠. 이제 이것만, 그것만 고치면 되고, 일단 계산은 잘했고, 자, 다음 문제를 이어서 봅시다. 그쵸? 요것도 우리가 이제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떤 이제 원이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이제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랑 같은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원이 y축에 접하면, 그러면 이번에는 중심의 x좌표와 반지름이 같은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그러면 이제 이때는 x좌표랑 y좌표가 같으면서 이제 반지름도 그죠? 같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얘가 그림이 4개 나오죠. 그러니까 1사분면에 있는 경우에는 얘인데, 뭐 2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2사분면에 있는 경우에는 중심의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a, a가 되고, 그 다음에 3사분면에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죠. 그리고 4사분면에 있는 경우에는 a, 마이너스 a. 그래서 이제 문제에 따라서 그거를 좀 이렇게 4개가 다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할 수가 있어야겠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바로 문제를 보면 중심이 2x 플러스 y는 6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일단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은 y에 0 넣으니까 x절편은 3이죠. 그 다음에 x에 0 넣으면 y절편은 6이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이제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a, a라고 한다면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a, a라고 한다면 일단 a, a가 이제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좀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또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얘는 3a는 6이 되고, 그래서 a의 좌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이어서 보면, 2번은 중심의 좌표를 모르니까 a, b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일단 a 위에 관계식이 나오죠. 여기 지금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2a 플러스 3은 b. 관계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x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b의 제곱. 근데 이제 b가 결국에는 얘가 되니까, 그리고 r제곱 이렇게 쓴다면 이제 미지수가 결국에는 2개가 나오고, 이제 여기 좌표가 2개 나오죠. 그래서 안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이제 그 식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얘랑 연립을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 대입을 나중에 하는 게 낫나?
일단 여기서 y-b의 제곱은 r제곱. 그래서 이제 안에 대입식이 3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요거 끝까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오케이. 잘 풀었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를 이어서 봅시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이제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죠. 이런 걸 단위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지금 동점 P가 원위를 막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A좌표가 3,6이죠. 그리고 B좌표가 5,2. 얘네는 가만히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1번 문제가 뭐냐면, P라는 동점이 원위를 막 움직이는데 삼각형 PAB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일단은 지금 밑변의 길이는 정해져 있는 거죠. 밑변의 길이는 정해져 있고, P라는 동점이 막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높이가 최소가 될 때가 넓이가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높이가 언제, 최소가 나오냐 이건데, 우리가, 내용이, 기억이 좀 나죠? 이거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그러니까, 직선도 그렇고, 점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바로, 중심에서, 그쵸?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한 경우가 제일 최대값, 그쵸? 그리고 반지름을 뺀 경우가 바로 최소값이었죠. 잠깐만. 제 체리가 좀 나오려고 그랬어.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그럼 일단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고, 일단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 분의 3에서 5를 빼고, 6에서 2를 빼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기울기 마이너스 2 나오고, 그 다음에 점을 하나를 대입을 해주면, 얘는 X에서 3 빼고, 뒤에 이제 6을 붙이니까,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럼 넘어가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얘는 루트 개수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2. 그래서 얘는 루트 5분의 12. 그쵸? 그래서 루트 5분의 12가 일단은 원점에서의 거리가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반지름을 뺀 거, 그때가 바로 이 높이의 최소가 나오겠죠. 여기에 있을 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길이가 높이가 되고, 그래서 일단 밑변을 구해보면 밑변은 빼고 제곱을 하니까 A 빼 길이 빼고 제곱 2는 4, 그 다음에 빼고 제곱 4, 4, 16 루트 20이죠. 2루트 5.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이제 여기서 1 뺀 거죠. 그리고 2분의 1 해주면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소값, 이 넓이의 최소값이 바로 곱하면은 1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자체가 좀 중요하죠. 이거는 좀 많이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고. 자, 근데 이제 2번이랑은 또 비교를 해야 되지 지금. 자, 이제 요거는 이제 1번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2번이랑은 또 비교를 해야 되는데, 2번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PAB는 이렇게 나왔고, 근데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하려고 보니까, 아까처럼 하면은, 이제 여기서 A까지 거리는 요때, 그쵸?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은, P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을 때가, 이제 A까지 거리가 최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B까지는 P가 여기 있을 때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뭐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그냥 딱 하나만 나오면은 이렇게 풀면 되는데, 지금 이제 P에서 A까지 거리, 그 다음 P에서 B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위치가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풀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바로 중선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하는 거지. 그래서 중선 정리가 뭐였냐면, 삼각형 ABC 여기서 이제 가운데 중점의 근선을 중선이라고 했었고,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2배의 AM 제곱 플러스 BM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선 정리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바꾸는 거죠. 하나로, 식을 하나로. 이게 지금처럼 P점이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선 정리를 이용을 해주면 결국에는 지금 P제곱 PB 제곱은 여기 가운데 M이라고 한다면 두 개를 더해서 2 나눈 거니까 얘는 4,4가 되죠. 그래서 P 제곱 플러스 PB 제곱은 2배의 PM 제곱 플러스 MB 제곱, BM 제곱, 얘랑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BM은 딱 지금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변하죠. 그래서 BM의 길이는 루트, 얘는 빼고 제곱 1 루트 1 플러스 2는 당연히 루트 5가 되지. 그래서 제곱하면 일단 이만큼은 5가 되고, 얘는 안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PM 제곱이 이제 결국에는 아까처럼 이제 원래 길이가 P랑 PB 두 개였었는데 이제 하나로 바뀌죠,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PM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반지름을 빼주면, 그쵸? 그래서 이제 그때가 최소가 되고 걔를 제곱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중선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좀 바꿔준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여기까지 한번 계산을, 이제 거의 다 했죠. 여기 끝까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오케이. 자, 잘 풀었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을 봅시다. 다음은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의 방정식이 있고,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뭐 A, B라고 하고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 원의 방정식이 있고 이제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이제 이렇게 얘가 지나가겠죠. 얘가 이제 지나가겠죠. 그러면은 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단 요거 y 대신에 그쵸 요거 이렇게 안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만나는 게 두 점인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딱 접하는 경우에는 판별식이 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겠죠. 근이 없으니까. 근데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요게 식이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는 요거보다는 이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접하는 경우가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D랑 R이랑 같고 만나는 게 이제 두 점인 경우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죠. 그리고 만나는 게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요게 더 일단 일반적으로는 아랫게 더 쉬운데 근데 문제에 따라서 판별식이 편한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랫게 쉬운데 이제 조금 더 아랫게 더 복잡한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건 이제 아마 연습 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은 판별식 쓰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케이스 문제 그쵸.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요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일단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접점이 나오고 그죠? 접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 위에는 접점이 주어진 경우 원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 그래서 얘가 이제 원점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점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접선은 항상 이제 내리면 이제 이게 수직이 되기 때문에 그쵸? 이 접선과 수직이 되기 때문에 요거의 기울기가 원래 이제 x축의 증가량 분의 y축의 증가량 요건데 요거 수직인 접선의 기울기는 곱하면은 이제 마이너스를 나와야 되니까 요거죠. 그리고 점을 하나를 대입을 해주면은 얘가 되고 그 다음에 x1, y1이 이 원위를 지나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은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일단 요거 x1이랑 y1 관계식 나오죠. 그래서 양변에 y1을 곱을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고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그리고 이제 요만큼이 R제곱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뭐 공식을 외우기가 쉬운 게 x 곱하기 x고 y 곱하기 y인데 그 앞에 있는 x자리에다가 대입을 한 거죠. 대입을 해주면은 접선의 방정식 나오고 뒤에 이제 그 뭐죠? 연습 문제도 요거 유도하는 게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외워도 되고 그냥 풀어도 되는데 뭐냐면 이제 이게 평행이동을 한 거죠. 이게 평행이동을 해서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인데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원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라.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인 게 왜냐면 얘가 이제 x-a를 두 번 곱한 거죠. 그리고 얘도 y-b를 두 번 곱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앞에다가 그냥 얘를 대입을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요게 바로 또 접선의 방정식 공식인데 이거는 뭐 외워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접하면은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도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게
1번 케이스 접점이 주어진 경우고, 이제 2번 케이스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죠.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도 같은 내용인데, 왜냐면 이제 기울기가 뭐 만약에 m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y절편을 b라고 한다면, 이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루트 개수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대입하면은 얘가 되고, 요게 이제 반지름이죠. 그래서 절대값 b는 요런 식이 나오니까, 그러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런 식이 나오죠. 근데 이제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기울기가 일정하면 이제 이렇게, 그쵸? 두 쌍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도 이제 나중에 기하에서 2차 곡선이랑 좀 이렇게 다 이어져, 문제가. 그래서 다 약간 유형이라든지 공식 같은 게 약간 비슷해, 다. 그래서 일단 원에서 다 출발을 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보기 문제는 한번 숙제를 한번 풀어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원 밖에서 그은 거죠. 원 밖에서 그은 게 바로 필수제 4번인데, 원 밖에서 그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 다 같은 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있는데,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죠.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건데, 지금 이제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3,1을 지나죠. 3,1 대입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 mx-y-3m 플러스 1은 0이고, 중심에서 접하기 때문에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반지름이랑 같아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 반지름 루트 5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x자를 곱하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 그쵸?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은 직선의 방식이 두 개 나오겠지.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지금처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그래서 이건 따로 공식이 없고 그냥 이제 지금처럼 구하면 되겠죠. 자, 얘도 끝까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오케이. 잘 풀었고요. 자. 자,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접점이 주어진 경우랑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원 밖의 점에서 그은 경우. 근데 접점이 주어진 경우랑 기울기 주어진 경우가 이제 다 공식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중심의 좌표가 0,0일 때죠. 그래서 0,0이 아닌 경우는 그냥 아까 이제 성질 이용해서 그냥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게 1번이 2,3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이죠. 근데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좌표는 모르니까 b라고 둔다면 이제 2,3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그쵸? 또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를 구하면 얘는 루트 개수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대입하면 2 더하기 3이니까 5 마이너스 b, 요게 반지름 나오죠? 그치? 그러면 5 마이너스 b는 이게 곱하니까 2루트 5죠. 2루트 5. 그래서 5 마이너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니까 그러면 b는 5 마이너스 2루트 5 또는 5 플러스 2루트 5 이렇게 값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1번 y는 마이너스 x 5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식을 구할 수 있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원위의 점인데 이제 아까 중심의 좌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공식 쓰면 되는데, 공식을 만약에 뭐 모른다,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모르면 이제 아까처럼, 그쵸?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5,4를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얘도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나와야 되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2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m 플러스 4, 요게 또 반지름 루트 1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또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루트 10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 되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10m제곱 플러스 10은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면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는 0. 그러면 이제 m 플러스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그래서 요거를 다시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x 3, 5, 15니까 요렇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얘도 만약에 뭐 공식을 외웠으면은 아까 한 대로 이제 x-2, x-1 두 번 곱하는 거니까 앞에 거에다가는 5 마이너스, 앞에 거에는 대입하면 되죠. 5-2, x-2 그리고 4-3 y-3 요거는 10.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3x-6 y-3은 10이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9. 이렇게 또 공식을 외웠으면 그 공식 그냥 이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이제 원점, 이제 그러니까 그 뭐죠?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거죠. 3번 문제. 3번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3번 이제 기울기 m이라고 두고 풀면 되죠. 3번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오케이. 잘 풀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유형을 봅시다. 자, 다음 문제 보면은 이제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죠. 근데 y는 2x 플러스 k라는 일치 함수가 지나가는데 얘가 만나는 점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럴 때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일단은 원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루트 개수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대입하니까 요게 되고 요게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절대값 k는 2루트 5보다 작으니까 얘는 그러면 두 근 사이에 끼죠. 이렇게 되고, 자, 현의 길이가 2가 되는 k 값을 구해라. 현의 길이가 2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심에서 그쵸 직선까지 수선의 발 내리면 딱 얘를 수직 2등분하지. 그쵸? 합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반지름이 요게 2가 되기 때문에 얘가 2고 그러면 요게 딱 1이 되니까 그럼 바로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3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구한 거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요게 이제 아까 루트 5분의 얘가 k가 나왔고 요게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럼 절대값 k는 얘가 되니까 답이 나오죠. 답을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과 직선 사이의 직선 사이의 이제 관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원 사이의 관계.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는 이제 그림을 2번이랑 4번 그림을 중심으로 보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일단 2번 그림이 외접하는 경우, 그러니까 두 원이 외접하는 경우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이랑 같죠? 외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내접하는 경우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요게 이제 큰 원의 반지름이고, 아이고. 요게 큰 원의 반지름이고, 요게 작은 원의 반지름. 그 다음에 요게 중심 사이의 거리죠.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차랑 같죠? 그래서 어떤 게 더 큰지 모를 때는 절대값 취하면 되겠지. 항상 양수니까. 그래서 밖에서 안 만나는 경우에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큰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만나는 게 두 점인 경우에는 이게 삼각형이 되는데 요게 이제 큰 원 반지름, 이게 작은 원 반지름, 요게 그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이게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2번이랑 4번 사이기도 하고 이런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예 안에 탁 들어가 버리는 경우, 그러면 이때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게 큰 원 반지름, 이게 작은 원 반지름, 이게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차보다 작은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2번이랑 4번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기억을 할 수 있고요. 자, 문제를 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에 외접을 하면서, 그러니까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에 외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저기에 접하는 원. 그러니까 여기는 직선이 x에 0 넣으면은 4분의 19. 그 다음에 y에 0 넣으면 3분의 19가 x절편, 아이고, 잠깐만요. 4분의 19가 저기 있어야 되죠. 4분의 19가 여기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x절편은 3분의 19. 그래서 이제 이런 직선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접하는, 그러니까, 원이, 근데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원, 그쵸? 뭐, 요런 이제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중심의 좌표를 모르니까, a, 0이라고 한다면, 일단 식이 이제 이렇게 되고 반지름을 뭐 r2라고 합시다. 그럼 일단 여기서 이 지금 단위원 여기에 외접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a, 0에서 0,0까지 거리.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래서 일단 요거는 a가 되죠. a. 중심 사이 거리.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합. 요만큼 이제 1이 되고 요만큼 r이 되니까 일단 a랑 r의 관계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직선에 접하니까 그래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a, 0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러면 얘는 루트 개수의 제곱약 그 다음에 대입하니까 3a-19 요만큼이 반지름 나와야 되죠. 그러면 절대값 3a-19가 5r이 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나오죠. 그래서 3a-19가 5r 플러스 5r일 때는 근데 관계식이 이제 여기서 r은 넘어가면 a-1이니까 이제 안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5 곱하기 a-1 그리고 3a-19가 또 뭐 마이너스 5r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식이. 그래서 1번식을 정리를 하면 2a는 마이너스 14니까 a가 나오죠. a-7. 그 다음에 2번식을 정리를 하면 8a는 여기 24니까 a는 3 나오네.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식이 두 개 나오지.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일단 얘는 x 플러스 7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마이너스 7을 넣어주면 잠깐만 이게 몇이 나오냐 r이 마이너스 8이니까 이제 64가 나오죠. 64. 그 다음에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대입을 하면 2는 4 이렇게. 잠깐 계산이 뭐 하나 틀렸네. 마이너스 5 계산이 뭐 틀렸지?
잠깐만요. 일단 요게 하나가 맞고, A가 첫 번째 12 아니면 마이너스 12. 그게 맞아. 아, 네가 계산을 다 했구나, 지금. 그쵸. 첫 번째가 마이너스 12가 맞아. 그쵸? 그게 좀 틀렸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2가 맞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식을 뭐 잘못 써놨나?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구나.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처럼 이제 조그만 이렇게 지금 일사분면에 있는 원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될 수 있네. 그러니까 3, 4분면의 원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네. 이렇게 크게 지금. 그래서 일단은 1, 4분면에 있는 경우에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이랑 같으니까 요게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그냥 A는 R 플러스 1이 아니고 절대값을 여기다 취해야 되는구나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왜냐면 A가 1, 4분면에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A가 양수가 되는데 지금처럼 A가 음수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식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빼고 제곱하니까 이게 지금 루트 A 제곱이 되기 때문에 루트 A 제곱이 되니까 절대값 A가 맞네. 이게 그냥 A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좀 계산이 안 되고 절대값 A가 맞고,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에는 R 플러스 1,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A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아래식에서는 양수니까 요게 맞고 관계식이. 그래서 아까 요 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A로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11이 나오네 지금. 그쵸? 대입을 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식이 요게 아니고 x 플러스 1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1의 제곱. 요게 그래서 처음에 여기 절대값을 취하는 게 맞네. 여기서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봤고요. 그러게 이것도 원래 우리가 수업 기본 할 때는 거의 한 3번에서 4번 정도까지 했었는데 양이 많아가지고 뭐 내용을 거의 다 보긴 했는데 뒤에 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또 있죠, 내용이.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고 우리가 또 월요일날 수업을 하는데 이거를 혹시 좀 잘 기억이 나면은 쭉 문제를 풀면 되고, 혹시 기억이 잘 안 나면은 좀 강의를 찍은 거를 좀 찾아서 보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너 근데 그거 시험 본 거 혹시 풀 수 있어? 네, 일단 해볼게요. 이게 적지는 않네.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이게 약간 좀 책의 양이 좀, 단원 자체가 원래 좀 이게 근데 긴 단원이어서
연습 문제가 32문제인데. 너 이거 할 수 있냐, 근데? 괜찮냐? 요거랑 센이랑? 내가 좀 숙제를 내면서도 좀 이렇게 괜히 왠지 미안한 느낌이 들고만 하는데 지금. 괜찮냐, 지금? 일단, 하는 데까지 많이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도형의 다음 단원이 도형의 이동인데 그때가 양이 조금 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조금 많으면은 뭐 기본만 한다든지 연습 문제를 뒤에 도형의 이동 할 때 붙여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센을 다 하고 뭐 이거 연습 문제 많으면은 그거를 도형의 이동 할 때 나눠서 해도 되고. 그리고 그 1, 2단원 단원평가는 우리 채팅방에 원래 거기 올리긴 했는데 다시 줄까? 어떡할까? 다시 줘? 네, 다시 주세요. 다시 주고 오케이. 그래서 휴일 동안 수학이랑 같이 계속 숙제를 해야겠네. 오케이, 그러면 1, 2단원 단원평가 한번 문제 잘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 하고, 그죠? 좀 많으면은 실력 문제는 뒤에 도형에 이동할 때 붙여서 하고. 오케이, 수고 많았고, 그러면 또 휴일 주말 잘 보내고 우리 또 월요일날 봅시다. 오케이, 수고했어.